소리교육 1, 소리교육 2, take 1, 2, 3, 5.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레이먼드 머레이 쉐이퍼라는 사람의 소리교육 1, 소리교육 2 금물코에서 나왔고요. 저자는 머레이 쉐이퍼, 옮기신 분은 한명호, 정가는 10,000원. 1권의 부제는 소리, 귀, 마음을 위한 100가지 연습 노트 이렇게 돼 있고, 2권은 부제가 소리와 음악 창작을 위한 45가지 연습 노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매 지수를 보면 거의 지금 팔리지 않는 책이다. 두 권 다. 거의 안 팔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총판에 여러 권 주문을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 10권 팔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올리는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 소리와 발성과 듣기와 관련된 작은 태스크들, 작은 활동들, 자기의 듣기를 향상시키고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듣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작은 과제들로 책 2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A Sound Education, 100 Exercises in Listening and Sound Making 해갖고 1992년도에 쓰신 책이고요. 소리교육 2권은 Hear Sing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 쓰신 책입니다. 그 Hear Sing이라는 게 그냥 Hear가 듣는다, Sing 노래한다 그 두 단어를 합쳐서 이 소리교육 1권을 뒷면에 쓰여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연습 노트를 Ear Cleaning 연습 노트라고 부르고 싶다. 이 책에 실린 연습 과제들은 모두 나 자신에게 또 아이나 어른 양쪽을 대상으로 실제 해본 적이 있다. 대부분 특별한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과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도 많지만 대개 친구들이나 동료들과 모둠을 하는 것이 좋다. 듣는다는 행위가 그저 습관이 되어버리면서 우리는 듣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이 연습 노트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경이로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단련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게 1권의 뒤에 이 저자가 직접 쓴 어떤 안내 문구고요. 2권의 저자가 직접 쓴 안내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의 귀는 마비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소리들을 차단하려 하지만 우리의 귀에는 덮개가 없다.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운명이다. 음악은 소리가 나는 모든 세상이고 우리는 우주의 교향곡의 청취자이면서 연주자이고 작곡가이다. 자,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소리와 음악 창작을 위한 75가지 연습 노트 과제를 따라가 보자. 이게 이제 소리교육 2권의 저자의 소개의 말입니다. 두 책이요. 그러니까 이 제목도 다르고 그 두 책을 쓴 그 기간이 13년에 떨어져 있는 텀이 있는 그 두 책입니다. 이 소리라는 게 하나의 어떤 파장이나 진동의 형태로 이 세상에 존재하죠.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근데 그 소리가, 그 파장이, 그 진동이 어딘가에서 발생해서 울려서 전달돼서 우리 귀 속으로 들어가서 귀에서 그것이 말하자면 디텍팅이 돼서 그것이 뇌로 올라가서 우리가 해석해낸 어떤 그런 그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리적인 어떤 것이면서 동시에 생물학적인 어떤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뇌로 해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인지적인 어떤 것일 수가 있거든요. 소리라는 게. 그 이분이 바라보는 어떤 세계라는 거는 그 세상이 소리로 가득 차 있고 소리로 이루어진 세상인데, 세상이 그 소리의 환경이 굉장히 좀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그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 말하자면 왜곡된 거, 소리의 환경이 그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듣는 인간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 ASMR이라고 있거든요.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그 유튜브에서 요즘 굉장히 인기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무슨 자율 감각 쾌락 반응? 긁는 소리, 비비는 소리, 무슨 먹는 소리, 이런 그 각종 소리들을 녹음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쾌락이나 편안함이나 안정감 이런 거를 느끼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ASMR이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거의 없거든요. 일부 지금 돼가고 있는 연구도 ASMR이 왜 어디서 왜 왔느냐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단순히 어떤
그 상업적인 이용 가능성 때문에 어떤 연구들이 일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그 어쿠스틱 환경이 붕괴된 상태에서 어쿠스틱 환경은 붕괴되었지만 인간의 어떤 소리에 대한 욕구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충족되지 못한 인간의 어떤 소리에 대한 욕구가 그 ASMR에 대한 또 광적인 집착과 열광의 형태로 지금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모레이 셰이퍼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분은 뭐 작곡도 하시고 그 음악 교육 관련돼서 서적도 많이 쓰시고 그 사운드 관련돼서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이것도 그물코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도 사실은 니체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 사람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집을 방문한 어떤 기자가 쓴 글에 의하면 그 라이브러리 이 사람의 개인 라이브러리에 책들이 많이 꽂혀 있는데 거기 체홉 무슨 니체 뭐 이런 책들이 있는 그런 자기가 사랑하는 책들이 있는 공간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눈에 딱 띄었다 그래요. 특히 이 사운드스케이프 이 책 읽어보면 이 사람이 니체 영향을 받은 게 느껴지는데 뭐 이 사람이 모든 주장에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또 바우하우스를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극찬을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바우하우스를 이렇게 바우하우스는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라고 생각하고 뭐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이분은 좀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사시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이분은 캐나다에. 소리와 이 사운드와 관련된 문제점에 관해서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고 일반적으로 랜드스케이프는 뭐 그 지리적인 공간 속에서의 어떤 그 환경을 이야기하거든요. 인간이 바라보는 환경을 일반적으로 랜드스케이프라고 한다면 그 사운드스케이프는 그 환경 속에서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 즉 사운드적인 세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 사운드스케이프입니다. 동양에서는 그 랜드스케이프의 개념이 풍수지리거든요. 이 명당짜리라는 거, 뭐 좋은 혈맥, 돌을 닦는 인간들의 이상향이에요. 사실 명당짜리라는 게 뭐 좌청룡 우백호, 주산이 있고 뭐 앞에 뭐 앞산이 있고 뭐 기타 등등. 인간이 거기에 존재했을 때 편안하고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우리가 소위 그 명당이라고 합니다. 그 전통적인 동양 역사에서도 그 랜드스케이프의 개념, 그런 공간에 관한 개념이 존재했었는데 사실은 사운드스케이프에 관한 개념은 없었거든요. 그 왜 그런 것이 없었냐면 인간을 둘러싼 소리들이 그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그 사운드 환경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소음 공해나 이런 공해가 많은 그 사운드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어떤 정신을 해할 정도의 그런 나쁜 사운드 환경이 근대 이전의 그 인간의 삶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운드스케이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실 필요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떤 거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사실은 그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이 중요하게 된 이유도 그 기계음들이 인간을 그 음환경을 침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사운드스케이프의 개념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소음과 관련돼서의 심각한 게 그런 각종 그 기계에서 발생되는 순음들, 뭐 에어컨 소리라든가, 뭐 무슨 모터 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심각하지만 그 자동차의 소음은 정말 심각하고 아무리 산 속이라고 하더라도요 근처에 막 메인 막 10차선 무슨 8차선, 10차선, 6차선 도로 같은 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 고속도로나 이런 게 지나가면 이 소리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이 차 소리가 차폐물이 없다면 실제 최소 한 500m 멀게는 짧게는 한 300m까지는 심대한 영향을 준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시골로 이사 와서 굉장히 좀 나름 만족스러운 상태거든요. 시골로 이사 와서 이 소음이 없습니다. 소리가 없이 조용해요. 절간 같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점인데 그 가게도 사실은 소리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거기가 자유로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그 지점에 있어서 사실은 소리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창가 쪽이나 이렇게 내부 쪽에 흡음재를 댔고 디퓨징을 했어요. 소리를 이렇게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책장 자체에도 뒤에도 이렇게 다 흡음재를 대서 이 소리를 좀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제가 그 가게 같은 경우는 좀 노력을 했는데
소리 환경을 임프루빙 시킨다는 게 건축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손도 많이 가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신경을 안 쓰고 간과하기가 쉽다. 큰 건물에 들어가 그 건물에서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낸다. 어느 곳이 가장 조용한지 판단하기 위해 각자 발견한 조용한 곳에 가본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심오한 어떤 그 태스크일 수 있죠. 이게 풍수지리에서는 장풍 득수 그래서 이 바람을 막고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조용히. 바람이 세게 부는 장소는 거기 있기 싫어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이 세게 불면 소리도 시끄러워요. 일반적으로. 바람이 고요한 곳이 소리도 조용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풍수에서는 소리를 내는 게 바람 말고 또 물도 있죠. 그래서 뭐 풍수지리에서 보면은 물을 소리를 곡소리라 그래요. 물이 졸졸졸졸 흐르면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피하거든요. 풍수 쪽에서도. 음식이 뭐 각종 토양이 오염되고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영양소들, 미네랄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그에 따라서 칼로리는 높아지지만 실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어떤 각종 그 대사증후군이라든가 혹은 비만 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일부 그 영양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음환경도 인간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이나 심적인 안정이나 어떤 정신적인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인간의 음환경인데 근데 그 음환경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은 다른 방식으로의 그 어떤 청각적 자극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머레이 셰이퍼 이분은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전기적인 방식으로 녹음되고 저장되고 앰프에 의해서 증폭되고 어떤 전기적인 형태로 스피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그 일련의 그 기술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그 입장을 취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가 고유의 음환경을 왜곡시킨다는 거죠. 실제 어떤 현장에서의 우리가 현장 속에서의 그 들리는 현장음과 어떤 특정 녹음 패턴을 오디오적 패턴을 가진 마이크에 의해서 소리가 녹음돼서 들려지는 거는 그건 완전히 다른 두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notion of food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그 음식 자체에 고유한 영양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어떤 그 컨셉만 남은 음식들을 우리가 notion of food이라고 하거든요. 음식으로 보이지만 실제 음식이 아닌 음식들을 인간이 먹죠. 현대에서. 그래서 그것이 각종 어떤 나쁜 현상들로 나타나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 소리도 인간에게 들려지는 이 주변 환경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그 자연음들, 새소리라든가 나무소리라든가 빗소리라든가 파도소리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들이 그런 소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계음이나 자동차 소음이나 각종 이 현대 문명의 소음들로 인해서 그런 소리 환경이 파괴되어서 우리는 약간의 변태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원초적인 소리들을 원한다는 거죠. 왜곡된 방식으로. 그것이 바로 유튜브의 ASMR이다. 있어요. 유튜브에 쳐보시면 그 별 미친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긁는 사람, 두들기는 사람, 온갖 쩝쩝이는 사람. 그러한 소리를 듣고 심적 안정을 취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 시대가 망가진 하나의 심텀이고 결과라는 겁니다. 그것이 좋다 나쁘다 여부를 떠나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이 이 ASMR을 듣고 그것을 클릭을 하고 그 소리를 듣고 잠을 자고 별 미친 이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는 이건 이미 지금 세기말적인 상황이다.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소리 환경에서 정상적인 소리를 듣고 정상적인 그 음환경의 방식으로 심적 안정감을 느끼고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건강한 소리 환경을 복원하는 첫 번째 길, 첫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그것이 바로 이 듣기 교육이고 소리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소리 환경에 관한 굉장히 그 훌륭한 단상들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지금 절판이 된 상태고요. 출판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저작권 관련돼서 만료가 돼서 절판이 된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고만 고가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이 책은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이 책이 이론적이라면 이 책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쇼킹한 책일 수 있어요. 소음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에 조용히 일조하는 책이다. 훌륭한 책이고 이 훌륭한 저자이기 때문에 향후 이분의 모든 저작이 출판이 되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독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